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속속 총지휘를 윤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온다는 그런 말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었는데 어제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새로운 증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2차례 더 받았다까지만 얘기를 했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추가로 진술했습니다.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러면 그 위에서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주체가 김용현 전 장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대통령께서 비아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에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국방위에서는 이 정치인 구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또 다른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체포를 담당한 부대가 누구 어디에 구금하려고 했는가?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드리세요.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비완 문서고에 감금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는 지하 전쟁 지휘소에서 엄청난 규모의 크기입니다. 그 비안 벙커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곳이라면서요. 뭐 꼭 그렇진 않는데 거기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국가 최고급 보안 시설을.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부는요, 오늘 특수전사령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국회 해산을 노린 듯한 치밀한 계획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조금 의아한 건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검찰 조사가 아니고 민주당 의원에게 저렇게 증언들을 계속 일종의 양심선언 형태를 빌어서 이야기를 쏟아내는 부분도 조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하고 있는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직접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전화를 받은 내용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관련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 진술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김대우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이미 이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벙커 안의 구금시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과거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진술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아마도 대통령과 사령관 사이에는 비화폰을 사용을 해서 통화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비화폰이라는 게 뭡니까? 비화폰이라는 것은 이제 뭐 기록이 남지 않고 보안을 위해서 쓰는 별도의 폰이 있는데 비화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했을 때는 통화를 했다는 시간 정도만 나오는 것이지 녹음이 된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 조사 외에도
군 지휘관들이 이 속속 여기저기서 이렇게 증언들을 쏟아내고 또 야당에서는 내란죄다라고 단정지어서 지금 현 상황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판단은 내려진 부분이 없는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이제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권한 행사에 유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네, 지금 좀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화가 오가긴 했지만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의혹은 있으나 지금 여기저기서 확인이 끝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너무 내란죄로 지금 몰고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내란 사태에 5,100만 국민 앞에서 본인이 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한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다. 이거를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된다. 저 조배숙 의원의 주장은 조배숙 의원 그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국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살인자가 최종 대법원 판단을 통해 살인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다름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모든 국민 앞에서 본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내용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감금하려고 하고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죠? 지금 더 필요한 건 수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더 구체적 증거, 좀 더 필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들을 확보해가는 과정일 뿐이고 일단 현행범이라는 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긴급 체포, 충분히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배숙 의원이 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오류, 착각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란죄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배숙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그렇게 별로 왈가왈 부는 있지 않은데 내란죄라는 것은 법상 이것이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약간 법조계 내에서도 지금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국가 권력에 찬탈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본인의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찬탈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 지금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선관위에 들어갔다는 거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내란죄,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배숙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인지는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인 해석 또는 법률적인 판단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